네, 안녕하세요. 날씨를 예보하듯 미래를 예측한다. 미래예보의 정미옥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기 위해서 미래채널 마이애프 황준원 대표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날씨 더운데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좀 어떤 주제로 재미있는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미래 직업 변화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해요. 직업 변화요? 네. 사실 지금까지는 뭐 산업이나 과학이 뭐 발달하면서 직업이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좀 변화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미래 직업에는 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뭐 사실 직업 변화를 오늘 10여 분 동안 다 얘기하기란 좀 거대한 주제이기도 한데요. 그렇죠. 여러 가지 주제 중에서 한 세 가지 큰 덩어리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첫 네. 번째는 정규직이 앞으로 감소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 두 번째는 고령화 100세 시대에 따른 직업 변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동화 기술로 인한 직업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가 정규직이 감소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도 정규직은 줄어들고 있고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앞으로 미래에는 이런 현상이 더 좀 심해지는 건가요? 네, 그쵸. 뭐, 사실 지금도 아직까지 청년들이 바라는 일자리가 대기업 정규직이나 네. 공무원을 많이 선호하고 있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직업들은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시대가 뭐 4차 산업혁명이다, 저성장, 그리고 고령화,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변화가 굉장히 빠르고 크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런 시대에 조직이 자꾸 그 규모를 키워가게 된다면 그 변화에 대처하기가 아무래도 계속 어려워지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정규직을 채용해서 몇십 년 동안 같은 직원과 함께 가기보다는 그때그때 필요한 인력을 프리랜서나 임시직의 형태로 쓰는 편이 아무래도 유리하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규직은 줄어들고 이제 임시직, 프리랜서, 비정규직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유럽의 조사를 살펴보더라도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 동안 이 프리랜서의 비율이 82% 증가했다라고 해요. 거의 2배가량 증가했다라는 조사가 있었는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는 아무래도 직장보다는 직업을 추구하는 편이 더욱 어울리는 세상이 될 것 같고요. 네. 거기에 맞춰서 정규직에 필요한 역량보다는 아무래도 프리랜서, 비정규직에 어울리는 역량을 길러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개인적인 노력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국가에서도 이 비정규직들을 위한 권익 개선을 위해서 제도적인 마련이 정규직을 늘려가는 것보다는 더욱더 네. 현실적으로 어울리는 우리가 노력해야 할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미래에는 뭐, 나 이런 A 대기업 다녀, B 대기업 다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은 이런 일이야,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해지겠네요. 그쵸. 자, 그리고 지금은 이제 100세 시대라고는 하지만 또 앞으로는요, 우리 다음 세대는 120세 시대라고도 하는데, 자, 이런 부분들도 미래 직업에 좀 영향이 있을까요? 사실 100세 시대 그리고 고령화, 사실 인구 문제가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정규직만 살펴보더라도요. 네. 정규직을 우리 취직하는 시간이 보통 이제 기간이 30살 정도에 취직을 시작해서 사실 45세 이상 다니기가 힘들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45세면은 정년퇴직이다 해서 뭐 사오정이다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100세 시대 그 이상의 시대를 살아가는 기간 동안 이 안정적이라고 여겨지는 정규직이 나를 챙겨주는 시간이 15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네요. 결국에는 계속해서 다른 직업을 찾아가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정규직이라는 것도 장기적인 임시직이라고 생각하는 편이 더 옳을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앞으로 100세 시대를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무래도 계속해서 교육을 이어가고 계속 자기 개발을 해가지고 그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이 부분이 아마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게요. 아니, 제 주변에도요, 그 말씀하신 사오정 하신 네.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정말 요즘에는 그 정규직이라는 의미가 좀 많이 쇠퇴된 것 같아요. 옛날과는 좀 다른 의미인 것 그렇죠. 같아요. 옛날과는 아무래도 네. 다르죠. 옛날에 일본의 종신고용제는 이제 좀 사라졌다라는 느낌이 있는 것 같고요. 또 고령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 고령층들을 위한 산업이 기회를 맞고 성장을 할 수는 있겠죠. 뭐 요실금 팬티, 의약품, 의료 쪽과 같은 헬스케어 기업들은 성장할 수가 있겠고요.
또 노인들을 돌봐줄 수 있는 요양사, 그리고 요양시설 같은 것들은 수요가 급증을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 은퇴할 중장년분들, 고령층 분들이 재취업 자리가 상당히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네.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1955년부터 63년까지 출생한 베이비 부머 세대가 700만 명 정도가 있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나이가 60세를 넘으셨어요. 그래서 네. 은퇴를 시작하시는 나이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재취업 문제가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일본이나 유럽 선진국과는 다른 점이 뭐냐면요. 우리나라는 급성장을 하다 보니까 부를 미처 축적하지 못한 상태에서 은퇴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 유럽의 분들은 이제 나이 드시면은 크루즈 여행 떠나시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네. 우리는 그럴 여유가 없는 거예요. 다시 취업 자리를 알아봐야 되는데 새로 생겨난 산업이라는 것이 뭐 새로운 기술, 새로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들은 이 교육을 받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런 고령층들을 위한 재취업, 재교육을 위한 노력들이 상당히 한국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겠고요. 네. 이 관련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뚜렷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문제가 네. 심각할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렇게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반면에 출산율은 또 내려가고 있지 않나요? 낮아지고 있죠. 네, 이 부분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면서 재밌는 사실을 또 가지고 있는데요. 네. 고령화가 진행이 된다는 건 그만큼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거. 지금 출산율은 거의 예전 세대의 절반가량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다 많이 보니까 떨어졌네요.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직업을 가질 때는 취업난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 되면 일자리가 부족한 게 아니라 젊은 인력이 부족할 그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외국에서 인력을 끌어와야 할 상황에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취업 문제에 있어서는 이 젊은 층보다도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고령층들을 위한 취업 자리,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와 관련해서 복지 차원이 아니라 아예 국민 전부에게 일정 소득을 주는 기본소득 제도에 대한 관심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죠. 기본소득 제도요. 네. 저도 갑자기 막 관심이 가네요. 자, 근데 저희도 뭐 인공지능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다룬 적이 있긴 하지만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직업을 좀 대신하다 보니까 직업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있잖아요.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산업이 점점 더 자동화가 된다면 아무래도 좀 직업적인 분야 정말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큰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거 산업화 시대에 기계가 인간의 유체 노동을 대신해 왔었는데 네. 이제는 인공지능이 지적 노동마저 대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해버릴 것이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라지는 직업 많이 언급되는 걸 살펴보자면은 뭐 텔레마케터 있고요. 회계사, 약사, 운전기사, 사무행정직 등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사라진다라고 언급이 되는 직업을 살펴보면은 그 안에 이제 매뉴얼화가 가능하고 다른 사람이 배우기 쉬운 업무가 네. 많이 포함된 그런 직업들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인공지능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계속해서 반복하는 업무, 단순 반복, 계산하는 것, 데이터 수집 분석하는 것들은 워낙에 잘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직무 내용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을수록 내 일자리가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직업이 사라지는지를 보시기보다는 어떤 직무가 대체될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살펴보는 자세가 그런 습관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걸 잘 살펴보시다가 인공지능이 내 일자리를 대체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네. 다른 직무 역량을 자꾸 키워가셔야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기획이라든지 컨설팅, 디자인, 구성 등과 같은 능력들은 당분간 인공지능이 대체하기 힘든 영역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꾸 그 상황에 맞춰서 변화하는 자세가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미래에는요, 좀 어떤 직업들이 유망 직업이 될 거라고 보세요? 네, 유망 직업으로 많이 언급되는 것들이요. 현재 데이터 과학자, 그리고 노인 요양사, 로봇공학자, 물리치료사, 그리고 시니어 교육 전문가 등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도 어떤 직업이 유망하다기보다는 이 직업들의 특성을 파악하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유망 직업이라는 것은 일단 메가 트렌드 산업과 연관이 있는 산업들인데요. 뭐 고령화라든지 자동화 그리고 저성장 등과 같은 트렌드들은 앞으로 몇십 년 동안 이어질 수 있는 장기 트렌드이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산업들이 유망하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는 거죠. 그 중에서도 역시나 고령화 관련된 산업들은 앞으로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 엿볼 수가 있고요.
또 앞으로의 세상은 소프트웨어 그리고 데이터 기반의 사회이다 보니까 빅데이터 전문가라든지 SNS 마케터와 같은 데이터 관련 그리고 SNS 기반 직업 또한 유망하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요, 이 드론이라든지 3D 프린터, 로봇, 뭐 가상현실과 같이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신기술 분야가 있잖아요. 이런 분야와 관련된 산업들, 거기에 또 파생된 산업들이 성장할 가능성, 그리고 그와 관련된 직업들이 새롭게 탄생할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아, 네. 자, 이렇게 미래 직업이 그냥 이야기 듣다 보니까 그냥 정말 상상 속에만 있는 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생각보다 우리에게 더 빨리 다가오고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미래 직업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좀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할까요? 네, 세계적인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2045년이면은 우리가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 온다. 바로 특이점이 온다라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만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미래는 30년 후를 예측조차 할 수 없는 아주 큰 변화가 찾아올 가능성이 큰 그런 시대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현 상태에 머무른다는 것은 아무래도 뒤처짐을 의미할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자세는 아무래도 그 변화에 계속해서 대처해 나가고 잘 적응하고 끊임없이 배움을 이어가는 자세, 그리고 이미 배워놨던 것들은 또 잊어버릴 수도 있는 그러한 자세, 유연성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진화론의 창시자인 찰스 다윈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살아남는 건 가장 강한 종이나 가장 똑똑한 종이 아니라 변화에 잘 적응하는 종이다. 저는 이 찰스 다윈의 이 말이 앞으로 살아갈 우리 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화에 잘 적응하는 종이 살아남는다. 뭔가 좀 마음에 와닿네요. 네. 네.